자, 오늘은 그 458강이고요. 교재로는 137쪽, 그 원본책으로는 157쪽입니다. 자, 그 지금 나가는 게 이제 그 강령인데요. 그 지금 이제 주자가 생각하는 강령, 즉 뭐냐, 주역을 공부할 때 나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침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엑기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지표격입니다. 그래서 그, 그 지지난 시간까지는 정자가 생각하는 강령을 공부해요. 그 정자가 생각할 때 주역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봤고, 이제부터는 그 지난주부터는 이제 주자가 생각하는 강령, 즉 주자가 생각한 주역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봤더니 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직접 화면 공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그 교재는 137쪽. 천지지간에 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냥 하늘과 땅 사이에 그냥 뭐 어쨌든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별도로 심사, 요때의 심자는요. 보통 심자는 깊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무엇, 어찌,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별도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이게 사실은 어류체인데요. 별도로 깊은 일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있겠는가? 하늘과 땅에도 어떤 일이 있겠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가만히 봤더니 단지 지시는 이제 다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하늘과 땅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무슨 일이 뭐냐? 그거는 결국 음과 양 두 개의 글자로 돼. 이것은 어떤 그 신마 신마물사 이것도요. 무슨 물사라는 수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중국어는 이제 신마면 쓴마라고 해서요. 어떤 것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쓴마 어떠한 물사라도 그 어떠한 물살을 간 보더라도 간시 물사라도 돌이 불득이라 모두 이 떠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어디에서 떠나? 음과 양에서 떠나는 걸 못한다. 그래서 이게 토가 하나 빠진 것 같네. 잠깐만. 이게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내 마우스가 좀 잘 안 돼. 잠깐만요. 내 마우스 건전지가 깐당깐당해서 잠깐만요. 이 교수는 어제 방학 때인가요? 이제 방학이죠. 좋겠네. 이제 애들 점수만 매고 나면 이제 좀 푹 쉬네. 너 점수도 다 끝나고요. 저는 뭐 이제 학교를 거의 매일 갔었는데 이제 좀 지목원에서 지긋이 눌러 앉아서 지금 반야신경 끝나고 이제 화환경도 뭐 법화경 끝나고 또 화환경 들어가시더라고. 근데 반야신경이 8강으로 끝났는데 정리를 연말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저도 좀 정리를 하려는데. 하은경은 누가 썼대? 하은경은 나는 오리무중이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소승
소승불교에서 그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강의 전체를 보면 소승불교, 그다음에 대승불교, 그다음에 한국의 선불교, 뭐 세계불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원 스님이.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전 수업, 경전 대학생 이렇게 수업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반야신경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죠. 이제 그게. 뭐 반야신경은 이따 얘기하시고. 네, 네네네. 네, 아, 지금. 좀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네, 그 마우스가 좀 건전지가 깐당당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어류체 신마하면요 어떤 것 이랍니다. 심이나 신마나 같이 씁니다. 마자를 빼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물산이 이제 일이라는 얘기죠. 어떤 거를 보더라도 모두 다 전체가 도도 사실 우리 도업자 할 때 도자인데요. 이제는 모두 전체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불리 떠나는 거를 어쩌면 떠나지를 못한다. 어디서 떠나지 못해? 음과 양에서 떠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모든 건 결국은 음과 양으로 귀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그 권 선생님의 그 논문 얘기할 때 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점은 모든 것들은 음과 양이다 라고 단언을 하는 겁니다. 주자의 얘기입니다. 이런 게 좀 해석이 어렵죠. 아까 별도 이런 거 해석. 토가 달려고 해석하니까 쉽지만 이게 이런 게 이제 어떤 일이 있겠는가 뭐 이런 말 이렇게 해석이 어렵고요. 이런 것도 해석이 좀 어렵죠. 이런 게. 자, 다음 나오거든. 다만 그 어, 시- 몸에 있는 몸에 있는 체를 나아가서 보건대, 즉 사람의 신체로 보건대 겨우 이때 제자는요 제주할 때 제자입니다. 겨우 제자입니다. 겨우 보통 재질 재능 할 때 할 때 재주가 있다 이 제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겨우라는 뜻입니다. 겨우 잠시 개안 눈을 떠서 보매. 자, 사람 신체를 볼 때 잠깐 눈을 떠서 보매 불시음이면 음이 아니면 곧 양이니. 이 얘기는 뭐예요? 음이 아니면 양이라니까 모든 건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음 아니면 양 아니면 음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니 밀찰찰제절이요. 긴밀하고 밀은 이제는 빡빡하게 꽉 차 있는 거 밀림할 때 그게 차 있다는 얘기죠. 긴밀하게 긴밀하고 빡빡하게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음과 양과 어설프게 그냥 팍팍하게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고, 그 불착득 별물사라. 불착득 별도로 물사에 부착된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될 수는 있지만 음과 양이 각각의 별도로 부착. 왜냐하면 그 사물의 논리 자체가 다 음과 양으로 해석되는 것뿐이지 음과 양이는 별도로 붙이기 아니란 말이야. 요건 이해가 될까요? 좀 해석이 좀 애매한데. 우선 내용은 사실은 그냥 모든 걸 음과 양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말을 조금 깠어요. 불시인이면 편시의요. 인이 아니면 곧 의다. 이건 뭐냐면요. 그 인의예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잠깐 공유 끄고 좀 설명을 할게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인의예지신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사단, 칠정 할 때 인의예지. 예. 자,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인과 의를 동서남북으로 배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야. 인의예지 신할 때 신은 이제 중앙에다 놓기도 하고요. 목화토금소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인을 동쪽에다 놔요. 그리고 의를 서쪽에다 놓는다고. 동쪽. 쉽게 말하면 목. 여기는 그 금이다 놓는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인과 의를 인은 우리 어질린 자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봄을 의미할 때 인을 써요. 봄철에는 너그럽게 다 이렇게 길르잖아. 날씨가 온화하고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한 마음을 할 때 인을 봄에 배속을 합니다. 반면에 의는 기준에 의해서 어긋나면 탁탁 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리 어긋나면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축살지기가 있다고 해서 서쪽에 배속하고 금기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인과 의는 상충되겠죠, 서로. 사실은. 자, 다시. 인이라고 하면은 어질고 너그럽고 이거는 빡빡한 겁니다. 의는. 의는 원칙적인 거고 이거는 유두리 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건 뭐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이 있는 사람은 의가 부족하고요. 의가 강한 사람은 인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유두리가 없고요. 유두리를 잘 부리면 원칙이 무너질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인정에 끌리면 원칙이 무너져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예와 지를 이렇게 그래서 그 뭐 다 아는 얘기겠습니다만 서울 사대문도 인의예지에 대해서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숭례문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그죠? 숙정문은 그 북쪽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인의예지도 그 사대문에 이름 붙일 때 갖다 붙인 것 중에 하나다. 이 배속에 의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의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은 인이 아니면 의다 이런 말이죠.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인과 의를 상대적 인이 봄, 의는 가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봄 아니면 가을. 그래서 음과 양 이렇게도 볼 수. 예를 들어 인이 굳이 말하면 인은 양으로 볼 수가 있고 의는 음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굳이 또 갖다 붙인다면은 또 불시 강이면 고편 시유 강함이 아니면 유다. 강유. 강은 강건한 거고 유는 유순한 겁니다. 강유는 많이 나오죠. 양요, 음요, 뭐 강하고 유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음양이다. 이것도 음양의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단을 가지고 말할 때 인과 의도 음양으로 볼 수가 있고 강유를 봤을 때도 음과 양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다만 내 자신이 자가는 이제 요주향전 앞을 향하고자 한다면 향전은 내 앞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뭐야? 앞을 향하고 있어. 앞을 나가려고 해. 그러면 그것은 양이 되고 잠시라도 여기 겨우제자입니다. 겨우 잠시 수렴해서 물러날 거나 조금이라도 주춤거려서 물러날 것 같으면 물러날 것 같으면은 곧 그거는 의미며 참 이것도 사람의 행동을 나타나고 있죠. 내가 앞을 나가는 순간은
양이 되고 내가 물러나는 거는 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의사제동. 의사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잠깐 겨우제자라고 그래요. 요거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제주, 재질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겨우, 잠시 이런 얘기입니다. 겨우 잠시라도 움직이라. 생각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으면 의사제동.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것 같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양이고 생각이 움직였잖아. 또 잠깐이라도 고유할 것 의사가 생략된 거지. 의사가 여기까지 여기에 있는 거지. 의사가 움직이면 의사가 생각이 조금이라도 고유할 것 같으면 정지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음이다. 딱 나눈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이는 순간 양이고 생각을 접었어. 그 순간 음이에요. 즉 생각 자체가 양이다 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움직이느냐 고유하냐에 따라서 음양이 나눠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부 논문 보면 생각을 음양으로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의사가 음이다, 이게 양이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동과 정, 움직이고 고유한 거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죠. 미소, 소멸되기 전에 소는 소멸되는 거야. 소멸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보는 것이네. 소멸되지 않는 거를 별도로 보는 것이니 다만 이거는 일동일정,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것이 곧 그것이 음양이라. 결국은 일동일정, 한 번 움직이는 양이 되고 고요한 거는 음이 되더라. 모든 뒤에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아니라 복희씨가 다만 이 회괴, 이것으로 인하여서 괴를 그어서 사람에게 보여줬으니 만약 지취 이름과 일량으로만 다만 나아갈 것 같으면 이때 약은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만약 이름과 일량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은 또한 좋기 중리 많은 모든 이치들을 담기에 부족하네. 모든 거를 음과 양으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커서. 그래서 음과 양을 쪼갰어. 이때에 이게 해석이 다 안 되니까 불편하게 이때에 착종은 이리저리 뒤섞어서 재배치하는 겁니다. 착종하여서 64개를 만들고 또 384개의 효를 만들었으니 처음에는 다만 허다한 매우 많은 괴화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다한 괴효가 있다는 이제 복희 시대는 뭐였어요? 글은 없고 이렇게 짝대기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효로만 표현됐잖아. 6개 효로. 그걸 말해야 됩니다. 이런 괴효만 있었더라. 후래에 그 뒤에 성인이 또한 개허다사 이 얘기도요. 허다는 많다는 얘기. 허다하다. 많은 글을 써서 제아 아래에 넣었으니 개허다사 제 하야토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네. 잠깐만요.
요 하야톨 넣어야 돼. 그 허다한 글을 써서 괴사와 효사를 썼다는 얘기죠. 문항과 주공 이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제야 그 아래에 두었으니 여타산 다른 책에 있어서는 원래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일이 있은 다음에 바야흐로 그거에 따른 도리가를 그 바야흐로 설명이 그 거기에 도리에 따 그 속에서 나와서 도리가 설명하였으니 그랬으나 주역에 있어서는 미중유 차사 이런 일이 일찍이 없었으나 먼저 가탁은 그 뭐 가정에서 썼다는 얘기죠. 갖다 붙였으니까 가타가여서 모두 설명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물이나 일이 쓴 다음에 거기에 따라 논리를 설명했는데 주역은 거꾸로 논리부터 원칙부터 쓰고 거기에 따라서 괴사와 효사가 써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역 왜냐면 복귀 때는 설명을 안 하고 효로만 막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혹시 뭐 문제는 길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혹시 하실 말씀이나 해석 아니면 질문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하려고. 그 지금 까만 거 칠한 거 밑에서 두 번째 허다 개사 있잖아요. 하야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다한 사가 아래에 붙였으니 이렇게 아래에 있었으니 굳이 그거 안 붙이고만 해도 되지 않나요? 허다한 사가 아래에 그 개자가 붙는 거잖아요. 요 얘기하는 거죠? 예, 그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잠깐만. 넣고도 오히려 그걸 넣으니까 더 문장이 어색해지는데. 허다 잠깐만요. 두 개 쪼개도 되긴 되는데 굳이 꼬마 허다한 사가 아래에 걸려 있으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땡겨 오래 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자를 어사어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요 개체 때문에 그렇지. 예. 개가 없으면 더 편한데 그지? 그러니까 제를 어조사 어자로 하면 되지 않나요? 어떤 거 어조사? 제하 있잖아요. 제하 할 때 제자 어. 그걸 어조사 어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장수의 어조사 어 아래에 어조사의 아래 의료. 이거는 예, 제하면 아래에 두었다. 쟤는 동사 이럴 때는 동사로 봐야 어조사어로 돼. 아래에 두었다. 그러면은 동사로 봐야 되면 째야 되는 거 두 개를 떼야 되는데 어떤 데는 뭐 어조사어로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래에 쟤를 아래에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니 좀 어색해서 아니 팽만주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 하나로 뭐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뭐 그거는 별로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석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럼 요 그렇게 해야지. 예, 예. 허다사를 걔는 쓰다라고 번역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다한 괴사와 효사를 써서 제야 그 아래에 두었으니 이렇게 해서 직역을 하면 굳이 말하면 다시 허다한 사, 여기서 사라고 하는 거는 그 괴사와 효사입니다. 허다 매우 많은 괴사와 효사를 이렇게 매단다는 얘기는 쓴다는 얘기죠. 거기서 달라붙여서 제야 그 아래에 두었으니 어디 아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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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그러니까 뭐 건괴 공괴 그 복희가 만든 그 괴명 고기 아래에 붙였으니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아. 조금 약간 애매했네. 매끄럽지는 않았네. 또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이게 지금 주역 뭐 주역도 주역이지만 이 지금 주자의 어떤 그 음양론 중에서도 그 이기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지금 현재까지 이 문장의 처음에서부터 그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음과 양이 사실은 하나의 그 진퇴한다든지 강유라든지 하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거다. 음양이. 그렇게 되면 음양이 리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발현되는 것이 진퇴도 있고 강유도 있고 그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음과 양이라고 되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주자의 어떤 어법이 하면 리가 되는데 요 밑에 문장에는 또 다른 리가 다시 나오거든요. 기라고 이야기를 이게 아마 상당히 지금 여기서 뭐 우리 논할 바는 아닌데 혹시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자의 그 이기론이 상당히 불명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아마 그런 부분도 주자가 후대 학자들은 뭐 아주 무 자르듯이 이기론을 정확하게 주자가 어떤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유출을 해 나가는데 주자도 그렇게 이기론을 정확하게 개념을 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늘 이 글을 보면 분명히 이거는 음양 이기 자체가 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내려가 보면은 다른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키가 육획을 끄었다라고 하는 게 왜 이 이야기 자꾸 하느냐 혹시 논문을 쓰실 때 고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주자가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실 거다라고 어딘가 인용을 해버렸을 때 나중에 그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또 여기서도 부키가 육획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근거가 허박한 게 계사전 상이 아니고 하 2장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복희는 8개를 썼다라고 그 계사전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자가 고정학적으로 그것까지 뛰어넘어 가지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 시대에 굳이 하자면 주자의 복희가 육획을 했다는 주자의 어떤 언설은 상당히 좀 의문내는 거라는 걸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 혹시 글 쓰실 때 복희가 육획을 그었다라고 주자가 이야기했으니까 맞다라고 막 하는 건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계사전 상 2장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는 복희가 8개를 그렸다고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는. 자, 그럼 그것도 한번 마저 하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음과 양은 기니.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음과 양은 기다. 아까 이기할 때 나도 기다. 그랬다니까. 기니. 다만 쟤는 이제 겨우제자라고 그랬죠. 그 잠깐이라도 이러한 이치가 있으면은 곧 이러한 기가 있다. 즉
이치가 자, 여기서 이치가 있으면 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고 이치가 있어 그거로 인한 기로 발현된다는 거야. 모든 거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하는 순간 벌써 동작의 표정이나 동작에서 나가려고 해. 그럼 벌써 양의 기운으로 표현이 된 거야. 내가 물러나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이치가. 그런 순간 내 몸에서 이렇게 수렴되는 표정이나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기야. 예를 든다면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치가 있으면 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잠깐이라도 이런 기가 있으면은 곧 이런 이치가 있다. 이치와 기는 별도로 이가 있으면 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이가 있다. 서로 그 뭐랄까 그 동전의 양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이와 기가 항상 존재는 이가 없으면 기가 없고 기가 없으면 이도 없다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와 기를 정의하는 문장이니까요. 천하의 만 가지 일과 만물의 모든 일이 많은 일과 모든 만물이 어떤 것이라도 하자라도 불추러 차리며 요도 라도토를 넣어야겠다. 잠깐만요. 토가 어떻게 빠졌나? 어떤 것이라도 불추러 이 이치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어떤 것이라도 불추러 음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모든 건 다 이런 이치에서 나오고 음양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다시 아까 얘기하지만 그 위에서 아까 설명했던 음과 양에 대한 컨셉, 모두 음과 양으로 돼 있고 요 부분하고 또 모든 거는 음과 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고 그 인과 인하님의 강하님은 유 물러나거나 움직이는 거나 가만히 있는 이런 것이 그 음과 양으로 구분된다고 얘기했고 또 여기서 이와 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우리가 글 쓰실 때나 뭐 생각할 때 항상 인용해도 좋은 문장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실 말씀. 그 이해 문장에서 음양이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그 세상을 아우르는 어떤 이치라의 두 개의 어떤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오면 이제 또 이제 리가 또 이 불현듯 나타나는데 이게 참 제 개인적 소견 하나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과연 이와 기를 어떤 사물에서 나누는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다는 게 이 문장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주자도 이기론을 이야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면 얘가 그 음양이 곧 어떤 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건데 또 밑에 보면 리라고 다시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분이 위에서 하는 아까 그 동서남북 이야기할 때 인이 아니면 어다라고 했는데 인과 의 자체가 성리학에서 그 자체가 리거든요. 응? 인간의 도리에 있어서의 인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리라고 리. 더 이상 그 밑에 더 상위에 개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 그게 사단이잖아요. 인이 의지가 사단인데 사단이 가장 그 리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최상위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이상이 없는 건데 이 음양의 일부, 음양의 한 부분으로서 또 이렇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이 위에 있는 게 음양의 어떤 도라는 것이 돼버리면 그게 음양의 리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 성리학에서 저는 그 음법이 참 멋지면서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밑에 문장에서 두 개가 항상 음양이 서로 뭐 각각 알죠. 기와 리가 떨어지지 않고 항상 리가 있으면 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좋아하는 표현으로 보면은 분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불잡 그러면서도 떨어지지 않은 불잡 섞이지 않는다. 분리불잡이라고 하는 게 기와 리의 어떤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섞여 있는 것도 아닌 분리불잡이라는 걸 리기의 어떤 관계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물에서 섞이지 않으면서 떨어지지도 않다. 이거는 두 문장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모순적 어법을 가지고 이기의 관계를 논하는 자체가 그거는 결코 이기는 나눌 수 없는 건데 저는 언어의 어떤 뭐 좀 조금 심한 말을 하면 언어의 수사가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모순 어법이기 때문에 행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굳이 이제 리라는 게 이 시대에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리가 중시했던 거는 그 어떤 시대적 산물인데 지금도 우리가 과연 그 이 리를 구분해서 산물을 조망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다. 오늘 이 문장을 또 보면서도 주자 역시도 이 리를 정확하게 분명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하면은 주자의 논법이 전부 다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는 너무 그 이해분들이 이 길을 구분한 걸 가지고 그게 너무 천착하는 것도 그렇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게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전에 이 논쟁 가지고 그거 좀 뭐죠? 이발 기발 논쟁 가지고 결국은 한국의 학자들 그렇게 첨예하게 일종의 정리하시면 사상투쟁이죠. 했는데 결국은 얻은 게 없거든요. 왜 얻은 게 없느냐? 두 개를 구분할 수 없는 걸 구분 지으려고 한 데서부터 이미 그 자체가 결론을 못 얻었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게 좀 유학에서 다른 걸 우리가 좀 찾아내면 어떨까? 과거에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시하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맞는 뭔가를 자꾸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리기도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우리 주요 공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또 크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어떤 큰 흐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되고 또 주역도 결국은 정자나 주자가 본이나 역전을 했던 것도 시대의 어떤 리를 규명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어찌 보면 리를 주역에다가 응용했다 그래야 될까요? 대입해서 실제로 구해낸 거니까 항상 그거 좀 우리가 보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웅규 교수가 그 반야신경 공부했다며. 이 교수님, 제가 음성으로 해놓고서 예예예. 반야신경에 공즉시세 색즉시공 나오잖아. 공과 색이 같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게 그 불교에서 보는 시각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대승의 시각에서 이제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대승불교의 핵심 이제 그 요약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상이고 무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물은 모든 것은 연기에서 나타난 것이지 상은 상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나랄 것도 없고 뭐 이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래서 그 수상행시 역부여시다. 색수상행식 이게 모든 것이 다 오온이 공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뜻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랄 것이 없다. 그거는 그냥 그 상이랄 것도 없다. 무상이고 무하다. 그 모든 것들이 연기에서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거죠. 그런 오. 의미에서 좀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과 좀 완전히 다르죠. 그 화두의 시작이 보면 모순점부터 시작을 하잖아, 항상.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부터 시작을 하잖아. 이 말, 아니, 우리가 항상 좀,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뭐 이거 방송 나가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는데, 물론 이 학자들, 강단 학자들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리발, 기발, 네가 어떤 감정, 희노애락이 발화력이냐, 발하기 전이냐, 발한 후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한국에 그래도 그 젊은 소장 학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이제 뛰어난 거죠. 좀 더 전향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논쟁에서 하나도 건진 게 엄청난 논문이 쏟아져 나왔는데 나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당신은 마음속으로 리와 기를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정이 발하기 전과 발한 이후를 당신 구분할 수 있어? 나 그거 묻고 싶어요. 그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심리적으로 그 행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상태가 감정이 발하지 않느냐 발하지 않느냐 지각이 불명하는 상황 그래 사물을 가는데 지각이 불명한다 그러니까 지각이 어떤 걸 의식이 맹화할 때 맹자 발화된다 지각이 발화되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자꾸 꿈을 꾸지 않는 한은 근데 그걸 구분하려고 하거든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는 게 그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구분이 안 되는 건데 그걸 글로서 구분을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리학을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이 글이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한 번 정도는 내가 심적으로 그런 상태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 주장하는 그런 상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안 만들어진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언어의 장난이죠. 그리고 가감히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것에 대한 어떤 치열한 그게 지금 이 이말기발 논쟁이 한국에서 그 전에 보면은 그게 결국은 누구 거냐면은 사당 실정론 기대성하고 이항선지하고 했던 거고 그게 그 밑으로 들어오면은 해니 논쟁이 아니죠. 무슨 논쟁이죠? 호랑 논쟁. 호랑 논쟁, 인물성 동일론 소남 논쟁이고, 근데 그 근원이 그게 보니까 중국에도 있었더라고. 호상학파하고 낙학파죠. 낙학하고 그러니까 이정 계열하고 호갱 계열하고 아주 첨예하게 어떤 논쟁을 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결국 또 한국의 최근에 그렇게까지 재현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 그런 어떤 그런 심리적 상태를 자기가 구현할 수 없다 하면 냉정하게 나는 그거 좋지 있는 그런 미발과 기발을 내 심리 상태에 구현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람끼리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 논의에서는 자기가 종집을 찍고 논의 가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에도 모르고 계속 그걸 가지고 막 의미를 계속 글자를 파고 들어가는 그게 결국 뭐냐면 그게 끝에 가면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그게 공리공담이 되거든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야기 자기의 심성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공리공담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조선성 이야기 그것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논의를 할 때는 그 공리공담에서 못 벗어나는 자기 당착적인 모습은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돼요. 제가 조선성 이야기에서 뼈저리 느끼면서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성리학은 더 발전할 수도 없고 꼬리타분한 누구나 옛날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학자들만을 위한 고문서로 전락한다. 그러나 저는 계속 느끼는 겁니다만은
저는 성리학이나 유학에서 분명히 시대 정신은 만들어내질 수 있고 라는 것은, 왜냐면 저는 그걸 확신을 하시는 게, 공자 이후로 한 2500년 동안 어쨌든 주류 한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한 철학으로서, 물론 뭐 뱅패도 있었지만 그 역사적 어떤 경험들은 이 시대에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재료는 많다. 다만 우리가 그 재료를 못 끄집어내는, 아까 말한 그런 과거에 필요치 않았던, 그 당시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필요치 않은 담론에 매개가 있어서 그렇지, 이 시대에 필요한 담론을 끌어내면 과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지금 끌어내 가지고 다시 부활, 그게 르네상스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 학자들은 제가 요새 책 논문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그런 문제의식,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없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좀 그런 부분에서 강간학과 가감히 비판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 발전이 있지. 글자 몇 자 그거 갖고 막 커서 어디서 한 자 끌고 들어와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게, 예전에는 그것을 외워야 됐고, 예전에 아마 김 원장님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기 정도도 외웠던 분들 많더라고요. 사기도. 우리 친척도 사기 정도는 옛날에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사서. 아니 사기, 사설 사기? 아니고 사기까지도 외웠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거지. 예, 사기까지 우리 집안이 우리 이모지 집안이 이제 그런 집안인데, 사기까지 외웠는데 요즘 안 외우신다 이러는데, 그런 게 왜냐하면 그때는 컴퓨터 갖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속에서 학자들이 아주 뭐한 게, 요즘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걸 싹싹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글자가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그거 거기서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이런 걸 주장했었다, 이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윤기 교수, 좀 내가 답답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하품 쫙쫙 하네. 아니요. 저는 되게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이발 기발 얘기하는데,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걸 해서 뭐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란이 길죠. 그게 이제 그거는 다음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네네. 역사가 길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란 건 하나 있어요. 대단한 어떤 그 당시에 1200년, 1100년대에 1000에서 1200년 그 사이에 그 정도의 그걸 했다는, 그게 후대 어디 와가 있냐면은 칸트한테 이성론이 오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칸트의 이성론을 굉장히 한국이나 동양에서 잘 받아들였던 것도, 이미 우리는 성리학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미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칸트가 물론 이대하기 때문에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게 칸트학입니다. 예, 철학 박사 중에. 그게 물론 칸트가 이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선 성리학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것이 학습됐기 때문에 칸트 학설이 잘 들어온 거죠. 그게 리잖아요. 그 칸트의 학설의 핵심은 이성이거든요. 그게 무슨 리자 아닙니까? 그 리를 이미 우리는 1200년대부터 한 1000년 가까이 우리가 이미 그걸 토론 속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토양을, 풍부한 지적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는, 서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발 기발 논쟁은 전혀 놓을 수 없는, 한 번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논쟁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서양에서는, 그건 잘못 가면 또 잘못 가면은 심리학으로 훅 가버린다고. 심리학으로 휴응계 또 심리학 이런 거 하는데, 전혀 그 별개 문제인데, 하여간 저는 동양 철학에 미래는 있다. 근데 학습하는 우리 그 학자가 태도가 문제다.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분리불잡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어? 떨어지지 않으면서 또 섞이지도 않았다고. 어떤 상태야 그거. 그게 네가 기의 관계라는 거거든.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용어였을지라도 우리 현대에서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가감히 자기는 버려야죠. 그러면서도 그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자기 모순이죠.
자기가 도저히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심리에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버려야 되는데도 쪽팔리니까 못 버리는 거죠. 왜냐면 논의에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좀 뭐죠?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하나 또 걸쳐 있어야 또 자기가 근위가 유지되는 거니까. 또 우리 강단 학파님들 혹시 이 이야기 들었으면 자각하시고 여기 강의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갖고 토론합시다. 어, 멋있습니다. 예. 자, 그, 일단은 요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그 형만주에서 요 부분은 좀 어디냐면은 그 138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음과 양을 비교하는 이야기인데요. 요건 좀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물이 어는 과정을 볼 때 물의 속성상 겉부터 얼게 되는데 이때 물 바깥쪽을 음이라 하고 안쪽을 양이로 볼 수도 있다. 반면 물이 끓는다고 가정하면 물의 속성상 겉에 있는 쪽부터 기화되니 물 바깥쪽을 양으로 볼 수 있고 안쪽을 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불은 양으로 보고 물을 음으로 보지만 물만을 보았을 때 부위에 따라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다. 물은 똑같은 물일 뿐이지만 인간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주는 이야기는 물을 과연 물과 불을 볼 때는 음량으로 구분이 되는데 물을 음이다. 그럼 물을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이어준계를 설명할 때 겉에는 양이고 속은 아, 감중실계를 설명할 때 겉에는 음이고 속은 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감중실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음. 근데 물이 끓는다고 가정하면은 반대가 돼버리거든. 음양의 기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거에 바깥쪽이 무조건 양이다. 무조건 음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물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 이건 그래서 음양의 기준은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다. 보는 관점부터 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잠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밑에 138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형체가 없고 찾았어요? 네.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 부분도? 형체가 없고 개념을 인과 의, 강과 유도, 음양의 부분과 같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네, 인이 잠깐만요. 아니면 네. 인과 의를 형체가 없잖아. 물건이 아니잖아. 인의. 상징적인 개념일 뿐이잖아, 우리. 사단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물건은 아니잖아. 음, 예를 들어서 물이다, 불이다. 그런데도 이거를 음양의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야. 예, 그 즉, 얘기입니다. 네, 예. 즉 인과 의가 동시에 존재하기 힘든데 인정에 이끌려 어질면 딱 부러지고 단호하게 일처리하기 어렵고 딱 부러지고 강하게 일처리 잘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인정을 두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 의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인의를 동시에 균형 있게 갖고 있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는 동쪽, 의는 서쪽에 배석하기도 한다. 요거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과 의도 음양의 컨셉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음.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아까 공부한 얘기인데요. 한번
잠깐 읽어봐 네네. 주실래? 그다음. 동작에 있어서도 음양이 구분되는데 내가 앞을 향하면 양이 되고 뒤로 물러나면 음이 되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음양이 구분되는데 생각하는 순간 양이 되고 생각을 멈추는 순간 음이 된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하는 것 자체로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음양을 아는 것은 그 동작이나 행위가 사라지기 전에 그 기운의 흐름을 보아 음양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음과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동하거나 일정하는 것이 곧 음양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왜 굳이 일동 일정이라고 한일자를 왜 넣었을까? 그냥 동정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한일자를 이때 일동은 한 번 움직인다, 때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일자를 넣었을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불변이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동정이 음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일동과 일정이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일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치가 더 잘 통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왜 일동 한일자를 넣었을까?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그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음. 혹시 지금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마지막인가요? 지금 수업에요? 아니, 요거 하고서 이제 좀 쉬었다 하려고. 여기 지금 요 수업에 여기 마지막인가요? 밑에 뭐 평면 이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예. 그럼 제가 잠깐 아까 말씀 중에 정정을 하나 해야 될 게, 그래도 정확히 용어는 정확해야 되니까, 호상학파하고 그 정자 계열이 아까 제가 낙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낙학파가 아니고 제가 기억은 도문학파입니다. 도문학파. 도문학파하고 호상학파하고 찰식이 미발로 가지고 또 뭐 찰식 논쟁 이렇게 하고 그게 나중에 주자의 중화 신설 구설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논쟁인데 한쪽은 도문학파, 이전 계열은 도문학파고 호갱 계열은 호상학파라는 거. 아까 제가 낙학이라고 했어 맛을 그는 정확히 천정을 해야 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도문학파 맞을 겁니다. 예. 아, 또 대단하십니다. 또 그걸 또. 아니 말을 하면서 이상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낙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정학파인데 이정학파에서 낙학이라고 할 경우에는 누구하고 대칙점에서 하느냐면 장제 있잖아요. 장행근을 관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관료할 때 관자가 아니고 관원할 때 관자가 아니고 관중일 할 때 관자, 지역적인 관중학파, 관학파 대 낙학파. 낙학파는 그러니까 장안, 그러니까 뭐죠? 수도. 낙양. 예, 낙양을 중심으로 한 낙학파와 장행거를 중심으로 한 장대성을 중심으로 한 관학. 이게 이제 두 개가 또 그렇게 해야지 뭔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아는 척 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해. 근데 참 할수록 송대 철학사는 우리가 한 번은 철학을 할 사람이라면 특히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도 여기 보면 엄청 얻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혀 이발기발이라는 서양 철학이 없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물론 이제 그게 옳다 그런 건 뒷전이더라도 자기들도 거기서 또 시사하는 또 새로운 어떤 또 영역이 있지 않을까. 어떤 토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뭐 서양에서 또 배워오듯이 그걸 잘 요리를 해갖고 동양 학자들한테 서양 학자들 갖다 줘야 되는 학자가 근데 요즘 뭐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서양 학자분들이 문제인 게 이것도 이 서양 강단학파들을 좀 들어야 되는 게 서양 학자들은 동양을 들어온다고 동양하고 서양학의 한계라 그래야 될까요? 좀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한국화 시킨다고 하면서
들어오는 게 뭐죠? 사서상경, 사서와 이제 특히 주역을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뭐 대단한 천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동양의 신비한 어떤 심오한 철학이 여기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오는 대부분 문지방이 풀칠만 하다고 막 나가 자빠지다가 말아버리죠. 예. 근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아까 호상학파와 그 동문학파의 그런 철학적 논쟁, 오히려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보면 훨씬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건데 대도 안 하게 주역에 들어가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대부분 그 교수들도 성질이 있어서 한번 하거든요. 한 2, 3년 또 한다고. 근데 2, 3년 동안 결국은 효율이 없는 공부를 한 건데 누구 잘못이냐? 동양 한 선생님 잘못이. 가르쳐 줘야지. 아, 이거 아니다. 이런 걸 공부를 해라. 차라리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동양 하신 분들도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못했던 것도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사님. 어쨌든 참 대단해. 자, 그 시간상 그냥 잠깐 5분, 10분 정도 지금 12분인데 8분 쉬었다가 20분에 다시 만나서 다시 합시다. 네, 잠깐 알겠습니다. 휴식 좀 하겠습니다. 네, 네.